다시 시동 걸게요. 오케이, 뽀메리 고고! 왜 이래요? 왜? 아까까지만 해도 되는데? 아, 뭐예요? 계약까지 하고선. 아이, 중고차 가끔 그래요. 점검을 한다고 해도. 오케이, 내가 오늘 책임지고 이거보다 더 싸고 좋은 차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와봐요. 이 좋은 차들 많으니까 쭉 둘러보시면서. 허니쯤 열게요. 에? 아이고, 이게 빠져 있었네. 아니면 누가 빼놨던가. 어? 현경아, 다시 시동 걸어봐. 예! 오케이. 다 가져가도 되죠? 네. 아, 맞다. 내가 그 말하는 거 깜빡했네. 이게 경매 차량이다 보니까. 경매 차량이라 유찰금 남아있다. 아니면 수입 차량인데 관세 남아있다. 그것도 안 되면 할부 대금 남아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차량 보여준다며 뺑뺑이. 결국 시원찮은 중고차 바가지 씌워서 팔아먹기. 맞죠? 아, 근데 차 고장난 것처럼 덜덜이 작업을 하시려면 인젝션 커넥터만 빼놓지 말고 퓨즈도 몇 개 정도 빼놓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 아, 여자들이라서 무시했나? 아니면 다시 끼기 귀찮아서? 살에 기름 묻고 그래가지고. 여기. 특기. 총책, 영업책, 유인책 어디서 일하냐고. 뭐야 이게? 어디서 일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중고차 사기단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 보험조사관님께서 왜 얘들이랑 짜장 파티를 하고 계셨을까? 조사할 게 있어서요. 온 김에 제보 드리죠. 연쇄 살인 사건이요. 그런 거라면 형사과로 가셔야지. 차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서. 네, 그럼 이 서류는 제가 검토해보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왜요? 뭐 더 하실 말 있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보험조사관님. 어떻게 된 거야? 봉순할매 며칠 전까지 멀쩡하시더니. 교통사고. 어젯밤에 그 폐지 리아카 끌고 가시다가 아니 어쩌다가. 그 가해자는? 그쪽도 사정이 딱하더라고. 그 젊은 놈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인데 아까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친형이 붙잡고 펑펑 울다가 에휴, 저 사람 왜? 왜? 아는 사람이야? 아빠 잠깐만. 봉순할매 알아요? 아까 제가 드린 파일 안 보셨네요. 경찰서만 4번째였어요. 더 갈 필요 없겠네요. 정호규. 이름 정호규. 나이 32세. 특별한 직업은 없고 2년 전까지는 신용불량자였어요. 그 이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총 5개. 이번 김봉순 할머니까지 1년 반 동안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3명 사망, 1명 중상. 피해자들 모두 변변한 가족이 없는 고령의 할머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앞선 3건은 이미 유가족이랑 합의하고 법원에서도 단순과실 사고로 결론, 집행유예 받았고 유가족과의 합의 금액은 각각 300에서 500만 원 선. 대신 운전자 보험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이제까지 받은 보험금은 총 1억 2천. 그럼 보험금으로 못해도 1억 정도는 챙겼겠네요. 유가족과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 변변한 가족이 없는 고령의 할머니들만 노린다고요? 신용불량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정황상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게 확실해 보여요. 사망보험금 한 방이면 될 액수를 굳이 형사 합의금까지 노리면서 4명씩이나 죽이려고 했다. 그만큼 발각될 위험은 적으니까요. 민 반장 말대로라면 이거
노인 연쇄 살인이야.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난 사건이기 때문에 뒤집기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그저께 일어난 사고 외에는 우리 관할도 아니고. 이 사건을 제보한 보험사기 조사관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경찰서 3군데를 돌아다녔대요. 앞선 사고들 조사만 잘했어도 이거 연쇄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 돼요.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자고. 이게 우연인지 살인인지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송지만 씨. 네? 예, 송지만 씨. 어쩐 일이에요? 조사할 게 있어서요. 예, 저희는 수사 나온 거라서 외부인은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온 것 같은데 기다리시죠. 하던 말씀 계속 하시죠. 아, 예.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도로 주변에 갓길도 없고 밭에 갔다 집에 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도로 위로 걸어오시니까요. 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은데. 어머니 목숨 갖고 장사하라고요?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는데요.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 없었던 건데. 저도 운전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잠깐 정신 팔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가로등 불빛이 어두워서 피해자를 못 봤다고 진술하셨는데. 도로가 많이 어두웠어요. 내비만 보고 가다가 어르신 보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이미. 이번이 4번째네요. 교통사고가. 그것도 2년새? 제가 진짜 뭐가 씌었나 봐요. 저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저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죄 없는 눈빛이긴 하네요. 만에 하나 네 사건 모두 우연의 연속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거지감. 앞서가던 수레가 엎어지면 뒤따르는 수레는 조심하게 말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정호규의 수레는 4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 둘 중 하나겠지 뭐. 실수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멍청이든가 타고난 사기꾼이든가. 위험하게 도로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에? 뭐 한 겁니까? 지금 이거? 사고 시뮬레이션 중이었습니다. 정호규가 몰았던 똑같은 차로. 사고 당일 저녁은 매우 맑은 날씨였어요. 구배가 없는 아스팔트 도로 마찰계수 0.8로 계산해 보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대략 78km, 브레이크는 충돌 4m 전에 밟았어요. 그건 이미 교통조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과속은 이미 인정했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은 건 초행길이라 내비를 보느라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진술했고. 문제는 요마크가 시작된 이 지점부터요. 충돌 2m 지점에서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우에서 좌로 틀었어요. 정호규는 피해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게 아니에요. 손수레를 피하다가 피해자를 놓칠까 봐 핸들을 꺾은 거지. 뭐 해석은 그럴듯한데 운전자가 고의로 할머니를 충격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정호규는 2년 사이에 4건의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중 3건은 사망사고. 그리고 사고 직후 한 달 이내에 다른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정호규, 조만간 중고차 구입할 겁니다. 뭐예요 이게? 정호규 보험기록 조사하다 발견한 겁니다. 혹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사합의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3천에서 5천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 3천에서 5천이요? 잠시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보험 만기 시 환급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사고 시 보장만 받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내용이 노골적이네. 이 정도면 정황 증거 가능하겠는데요? 너니? 우리가 귀인을 잡았어. 한 2년쯤 됐을까? 이 바퀴만 굴러가면 된다고 제일 싼 차, 경차, 연식 있는 차, 뭐 이런 차들만 찾더라고. 이 반년이 못 넘어가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이런 차들만 찾고. 왜 그런 차만 사는지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물어봤어. 아, 이 남자 누굴까 궁금하다. 사장님, 근데 무슨 일 하셔? 이 차로 먹고 살자. 그때 딱 느낌이 온 거야. 아, 이놈 평범한 놈이 아니네. 조석태 이용하죠. 정호규 또 올 거예요. 중고차 사러. 차에 카메라를 달자고요? 불법인 거 알지? 도청, 위치 추적. 정황 증거들 뿐이잖아요. 정호규 고의성 입증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적법한 절차 아니면 증거 능력 부정된다 몰라? 몇 번 뒤엎는 판례도 있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희박한 가능성 가지고 뭐 불법 수사하자고? 우리 경찰이야! 할머니가 또 죽을 거예요. 법원에서도 번번이 풀어줬어요. 이거 확실한 물증 없으면 정호규 절대 못 잡아놔요. 죽은 할머니들, 봉순 할머니 비롯해서 다 빈소 지킬 변변한 가족도 없는 노인들이에요. 정호규는 막 사냥하듯이 약한 상대만 골라서 사고를 냈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그게 살인이라면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요? 팀장님 모른 척 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뭔데 책임을 책임은 팀장인 내가 책임져. 내 팔자야. 내 명예 못 산다. 아. 차 있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어, 사장님. 차 좋은 거 들어왔는데 언제 오실래? 가서 전화 드릴게요. 차체에 녹음 좀 갔어도 09년식 17만. 이 정도면 엑셀런트 하죠? 이걸로 할게요. 안목 있으시네. 요 앞에 카페 가가지고 계약서 쓰실까? 카페인이 땡기네. 차는? 둬요. 우리 직원이 와서 주차할 테니까. 갑시다. 이름 윤성자, 81세. 부양 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정호규가 한 주에 걸쳐 8번 할머니를 따라다녔어요. 낮에는 주로 밭일을 하시는데 이 전동차를 끌고 다니시느라 항상 도로 갓길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정호규 피해자들이랑 모든 면에서 부합하네. 긴장들 하자. 중고차. 저희 회사에선 돌아가신 김봉순 씨 교통사망 사고에 대해 과실이 아닌 고의 사고로 간주하고 형사합의 지원금 지급을 유보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전에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보험사와 연계해 고의성 여부를 재조사할 계획. 돼지고 싶나 이게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왜 형사합의금을 안 줘? 어? 보험료는 따박따박 잘 받아 처먹으면서 보험금 줄 때 되니까 아깝냐? 고의사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씹어먹을 새끼가 이. 괜찮아요? 할머니들 일부러 죽인 거 맞죠? 실수예요. 판사님들도 인정했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요,
차에 카메라 같은 거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청, 몰카 그런 거 다 불법이잖아요. 경찰이라도. 근데 뭘 찾는 거예요? 예, 그게 수사에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가 좀... 예. 네, 됐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한테 차 팔았던 사람이요. 그 용의자라고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날 마트 주차장에서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저한테 휴대폰을 잠깐 빌렸었는데 아니 이상하잖아요. 방금 전까지 거래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 배터리가 없다는 게. 선생님 휴대폰 잠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전화번호는 지웠더라고요. 지난 이틀 동안 움직임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아마 이때부터 우리가 뒤쫓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들른 곳이 어디야? 근처 대형마트랑 24시 설렁탕집 그리고 주유소 3군데요. 근데 주유소에 머문 시간이 꽤 기네요. 사무실에 들어와선 다짜고짜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휴대폰을요? 휴대폰 배터리가 없는데 급하게 전화할 때가 좀 있다고. 이걸로 통화 기록 안 남기려고 전화기 빌려 쓴 건 확실해졌네요. 그 정호규 중고차 구매자 통화 기록은? 곧 나올 거예요. 네. 아 맞다. 그거 어딨지? 그 콜센터? 혹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형사합의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략 3천에서 5천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 3천에서 5천이요? 잠시만. 옆에서 코치하는 사람 있다. 중간에 옆 사람한테 묻는 거 맞죠? 아무래도 이자가 뒤에서 정호규를 조종하는 것 같아. 곰곰이 있었다. 이 시간에 어쩐 일로?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가해 운전자 정호규 씨랑은 예전부터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2021년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만나셨던데. 그럴 리가요. 제가 당연히 저희 어머니 사고 때문에 처음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셨죠? 저 피해자 아들이에요. 네. 피해자 중 유일하게 직계가족을 잃으셨죠. 그리고 유일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단 수혜자이기도 하고. 보험은 생전에 저희 어머님이 드신 거예요. 누님께서는 보험사 가서... 설마 보험금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를 죽일 거란 생각은 못 하셨겠죠. 그만하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제가 부르죠. 어차피 박현정 팀장이랑 송지만 씨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하고. 지금 이 행동 범행 인정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수신자 번호 확인했어요. 휴대폰 명의자는 송지만 32세. 송지만? 박현정이 아니고? 네, 송지만. 송지만. 어디서? 송지만 3번째 피해자 윤승옥 할머니 아들이야. 어디 보자. 래핑 업체.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호규 피해자 중에 안 받아? 네,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보험금 때문에 정호규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가게는 내야겠는데 돈은 없고 어떡합니까? 돈 나올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농담처럼 그러셨거든. 자기 죽으면 보험금 받아서 가게 차리라고. 그럼 다른 할머니들은 왜 죽인 거죠? 처음부터 우리 엄마 죽이면 나한테 의심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일종의 물타기죠. 보험 사기가 입증된 이상 지급된 보험금 환수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까지 죽여가면서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토해내라고?
아직도 자백할 생각 없어요? 변호사가 그러던데 영장 못 받으면 48시간 이상 못 잡아둔다고. 그쵸. 네, 어쩌죠? 영장 나왔는데. 부양 가족 없는 할머니들 사고로 위장해서 형사합의지원금 타고 친구 엄마까지 차로 쳐서 사망보험금 타고 보험조사관들 매수해서 사건 은폐하고 이건 뭐 죄목이 한두 개라야 말이지. 아니에요. 나는 진짜 실수. 정우규 씨, 당신 살인범이야. 흉기로 차를 이용한 칼 대신 운전대를 잡은 연쇄살인범. 이모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저 인간이 왜... 여기는 어쩐 일로? 누굴 만나기로 해서요. 여기서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응. 오세요. 아, 다 와 있었구나. 자, 우리 팀에 새로 온 차연호 경위 인사해라. 우리 팀? 경위? 차연호 경위 간부 특채 카이스트 수학과 졸업. 와, 씨 카이스트? 아니 카이스트 층이나 나온 사람이 여긴 왜 왔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아니 인원 보충 필요하다며. 아니 몰라.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친구야. 아니 우리가 인력이 필요한 건 맞는데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거지. 어디서 저런 초짜를... 아니, 완전 초짜라고 말할 수 없지. 보험조사는 오래 했으니까. 그리고 수사 능력은 정호규 사건 때 이미 검증이 됐고. 몰라요. 아무튼 저 인간은 조직이랑은 안 맞아요. 아까도 봐요. 혼자 밥 먹는 거. 나도 가끔씩은 혼자 밥 먹어 외롭게. 응? 아니 어쨌든 민 반장이 잘 키워봐. 잘 다듬으면 꽤 쓸모가 있을 거야. 간다. 다듬을 걸 다듬어야지. 팀장님!